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전면 휴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역의 상급 종합병원인 전남대, 조선대학교 병원은 전체 교수들 중 각각 30%가 전면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는데요. 환자들의 수술 일정이 연기되는 등 불편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조선대학교 병원 로비에 환자와 보호자들이 초조한 눈빛으로 진료 순서를 기다립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국 대학 병원들이 전면 휴진에 들어간다는 소식에 환자들이 앞다퉈 병원을 찾았습니다. 상당히 당황스럽고 미리 예약이 돼 있으면 그 시간에 이제 일정을 잡는데 이제 갑자기 빨리 오라고 그러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죠. 전남대 조선대학교 병원은 하루 동안만 전면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대 병원은 전면 휴진 당일 30%가량의 교수들이 진료를 중단하고 수술 일정도 연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대 병원도 전체 교수 60에서 70명 중 30%가 진료 중단에 동참하면서 두 병원의 수술실 가동률은 전공의 이탈 이후 50%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전면 휴진에 따라 수술실 가동률은 여기에서 다시 반토막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신 두 병원은 응급과 외상, 분만, 신장투석 환자 등 필수 진료는 기존대로 유지하고 불가피한 수술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 등의 교수들이 장기간 휴진에 돌입하면서 이를 동참하기 위한 지역 대학 병원들의 전면 휴진도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우리 의견을 전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므로 이제 하여튼 최소한의 우리의 어떤 생각을 표출하는 게 휴진밖에 없다는 생각에 여러 교수님들이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 내 병의원급 의료기관도 집단 휴진에 동참하면서 지자체는 24시간 비상진료 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광주에서는 1,053곳 중 124곳이 휴진 신고를 냈고 전남에서는 966곳 중 137곳이 집단 휴진에 동참하는 등 일반 환자들의 불편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불안해서 살겠나 이 말이 이게. 교수를 파괴해버리면 우리 같은 사람은. 그게 제일 문제다 이거예요. 광주시 전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휴진 당일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할 예정입니다. 한편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성명을 내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를 반대한다며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2030년이면 쓰레기를 땅에 매립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이 때문에 광주 지역은 소각장 설치가 시급한데요. 입지 후보지 3곳이 정해진 상태인데 최종 후보지 확정을 앞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등동 쓰레기 소각장 위치 결사 반대한다. 북구 장등동 주민 등 수십 명이 광주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장등동이 소각장 입지 후보지에 오르자 이에 반대하기 위해 나온 겁니다. 장등동 일대에 혐오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와서 이제 소각장까지 설치를 한다거니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핵폭탄을 좀 이제 껴안고 살게끔 한 것 아니냐. 또 다른 소각장 입지 후보지인 서구 매월동 주민들도 같은 날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매월동이 비행 안전구역으로 고도가 제한된 지역이라 소각장 입지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굴뚝 높이가 낮게 지어지면 유해 물질 등이 널리 퍼지지 못해 피해가 더 클 거라는 겁니다. 45m 이하로 굴뚝을 세우게 되는데 그러게 되면은 그 매연 뿐만이 아니라 악취 문제, 그 다음에 그로부터 유해 물질들이 바람을 불게 된다면은 그 주변에 있는 금호동, 서창동 전체, 풍암동, 남구 지역까지. 앞서 광산 삼거동 주민들도 집회를 열었던 터라 이제 소각장 입지 후보지 3곳 모두 주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법적으로 소각장 설치 부지 300m 이내 주민 동의 50%가 있으면 개인이나 법인 등이 사업에 공모 신청할 수 있어 이들 지역이 후보지에 올랐지만 소각장으로 인한 영향 범위는 더 넓을 것이라는 게 반대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유해 물질과 악취 발생뿐 아니라 쓰레기 운반 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 집값 하락까지 주민들의 우려 사항은 다양합니다.
광주시는 최종 입지 선정 후에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해 물질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에서 운영하는 모든 소각장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인체에 유해한 그런 수준의 데이터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조금의 걱정이라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계도 기준치 훨씬 이하로 하고요. 현재 광주시는 주민과 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 등을 통해 후보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중 후보지 선정 여부가 발표되고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 최종 입지가 고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재난 문자, 귀찮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위급한 상황에는 반드시 필요한 안내인데요. 이주 노동자 등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크게 늘고 있는데도 재난 문자는 한글로만 제공되면서 외국인들이 재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현장에 한 걸음 더 들어가 취재했습니다. 이국 땅에 홀로 시집와 고생하는 딸의 육아를 돕기 위해 3개월 전 한국으로 온 부부. 베트남 농촌 지역 출신의 고령이다 보니 당연히 영어와 한국어에 서툽니다. 그런데 며칠 전 집이 흔들리는 진동을 직접 느낀 뒤 이웃의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맞벌이로 딸 부부가 떠난 뒤 갑자기 경보음과 함께 도착한 문자의 어떤 문구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Tại vì cũng nghe người ta nói là động đất, tại vì mình thấy cũng chuyển là biết rồi. 올해 16만 5천 명으로 매년 역대 최대 인력 규모를 갱신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 역시 긴급 재난 문자 속 단어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필요하고 갑자기 우리가 지진 나오는 시간에 갑자기 밖에 나오는가 우리가 딱 시간에 알려주면 우리도 나갈 수 있어요. 모르면 어떻게 우리는. 주민 7명 가운데 1명이 외국인인 이곳 영암에서는 가게 간판들은 물론 현수막에서도 다양한 언어와 만날 수 있는데요. 정작 위험을 알리는 긴급재난 문자는 한국어로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진 사실을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무안의 한 대학교에서 2년째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천배환 씨. 고국 친구들과만 어울리다 보니 한국어가 서툴러 긴급재난 문자는 번역 앱을 이용하는데 번거로움의 이해를 포기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Em là vẫn nhận được tin nhắn nhưng mà kiểu là em không đọc hiểu được tiếng Hàn ấy nên người ta cảnh báo thì em cũng cứ bỏ qua chứ em là không ngồi xem được vì em không dịch được nội dung để em quan tâm ấy nên em cứ bỏ qua cái tin nhắn đấy ạ. 지난 2월 정부가 핵심 정보 일부를 영문으로 함께 표기하기 시작했지만 다양한 국가의 이주 노동자들이 이해하기엔 여전히 한계가 있는 상황. 이 때문에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위해 재난 경보를 개선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재난과 위험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재난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 만큼 문자나 외국인에 대한 대처 방안도 다양하게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달 기준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은 193만 명. 실제로 전남으로 가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도 지난 2022년 1,000여 명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3,800여 명으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오늘 오후 여수에서는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주차장 인근 식당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다행히 식당에는 손님이 없어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식당 주인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주차장에 정차한 차량 조수석에서 한 여성이 내리더니 운전석으로 옮겨 탑니다. 잠시 후 차가 살짝 뒤로 움직이더니 그대로 앞에 있는 가게로 빠르게 처박힙니다. 차량이 가게 안으로 돌진하면서 유리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내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5분쯤 여수 오림동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식당으로 돌진했습니다. 박으면서 소리가 제일 크게 들렸어요. 엄청 놀랐죠. 식당 안에 손님은 없었지만 홀로 있던 70대 주인이 머리와 팔 등에 찰과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운전자는 주차장에서 차를 빼던 중 갑자기 급발진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렇게 크고 엑시렌트를 발동되는 찰나에 차가 지 마음대로 그냥 절로 돌진하더라고요. 경찰 조사 결과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공과시에 해당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전자는 그냥 벌칙금 스티커 끊고. 경찰은 CCTV 영상과 도로에 타이어 자국이 없다는 점 등을 미뤄 고령에 의한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가 반환점에 가까워진 가운데 기아 타이거즈가 다시 선두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선발 투수진 안정이 큰 힘이 됐는데요. 버텨내면서 이기는 경기가 많아졌다는 점이 올 시즌에 대한 기대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팀 내 최고참이 싹쓸이 2루타로 승기를 확실히 잡고 팀의 미래로 불리는 선수는 그의 승부의 쐐기를 막는 홈런을 때려내고 기아 타이거즈가 KT와의 지난 주말 3연전을 모두 쓸어담으면서 2위 LG에 다시 한 게임 반차 선두를 달렸습니다. 무엇보다 선발진 안정이 다행입니다. 선발진의 이탈과 불안이 2달 동안 이어진 선두 자리를 내준 이유였는데 시즌 6승째를 수확한 윤영철. 그리고 대체 선발인 캠 알드레드와 황동화 선수가 인상적인 투구로 모두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안정적인 마운드 운영이 가능해진 만큼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긴 겁니다. 최근 불안했던 불펜진 역시 1점 차 박빙의 순간에 높은 집중력으로 승리를 지켜낸 가운데 무뎌진 중심 타선에 무게감을 주는 최고참 최용우 선수의 활약도 빛났습니다. KBO 통산 최다 루타 기록을 갈아치운 최 선수는 지난주 이틀 간격으로 6타점씩을 올리면서 올 시즌 62타점으로 선두로까지 올라섰고 최고령 100타점 기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위부터 4위까지가 3게임 차에 불과할 정도로 역대급 혼전이 펼쳐지고 있는 올 시즌. 반환점에 가까워진 가운데 두터워진 선수층과 집중력으로 버텨내면서 이기는 경기가 많아졌다는 게 기아가 선두를 달리는 힘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주부터 이어진 수도권 9연전을 순조롭게 마무리한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 초 광주에서 2위 LG와 선두 자리를 놓고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정혜영 선수가 올스타 팬투표에서 최다 득표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2024 KBO 올스타 팬투표에서 정혜영 선수는 마무리 투수 부문에서 136만 2,773표를 얻어 최다 득표의 영예를 안고 올스타로 뽑혔습니다. 중간 투수 부문에서는 전상현이 선정됐고 내야수 부문에서는 이우성과 김도영, 박찬호가, 외야수와 지명타자 부문에서는 나성범과 최영우 선수가 각각 뽑히는 등 기아 타이거즈 선수 7명이 이번 올스타전에 나서게 됐습니다.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은 뒤 돌연사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급성 심장사로 인한 사망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외부 자극에 의한 급성 심장사라는 결론이 났다면서도 테이저건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50대 남성은 지난 4월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본인의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현장에서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된 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광주 북구는 오늘 착공식을 열고 북구청 신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옛 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자리에 들어서는 신관은 예산 300억 원을 들여 오는 2026년 완공될 예정이며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지어집니다. 지난 1985년 지어진 북구청은 사무공간 부족으로 일부 과들이 청사 바깥 건물에 있어 불편하다는 민원인들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제9대 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이 본격화됐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광주시의회 의장단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1일 의장과 부의장, 운영위원장과 상임위원장의 당내 후보 등록을 마감합니다. 다음 주 중에는 광주 MBC 주관으로 토론회가 진행되며 29일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만 투표에 참여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후보를 결정합니다. 경선을 통해 확정된 의장단 후보는 다음 달 1일부터 3일 본선 후보자 신청을 거쳐 8일 본선을 치르게 됩니다. 고향의 기부를 유도해 지역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 해 결산 결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은 최상위, 광주는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접수 결과 전남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